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2박 3일간의 싱가포르 일정을 마치고요. 어제 싱가포르 현지 시간 밤 11시 40분에 창의 국제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밤 12시 40분에 창의 국제공항을 전용기가 이륙을 한 것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는지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재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강병규 기자? 현재 지금 어디 있는지 소식이 좀 묘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두 대 중에, 그러니까 비행기 두 대가 처음에 와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대가 평양으로 가지 않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을 한 거죠. 그래요? 근데 이 비행기에서 과연 누가 탔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활동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거라는 그런 정상회담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지만요. 또 아니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대신 가서 이 소식을 전달할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소재지가 묘연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로 평양으로 갈지 아니면 베이징에 들러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뭔가 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하고 평양으로 건너갈지. 황 의원님은 어느 쪽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요. 예. 이 정상적이라면은 저는 이제 중국을 장 거치더라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만약 그런 꼴이 되면은 북한이 내세우는 자주성의 입장에서 너무나 어긋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북미 회담을 하고 사후 브리핑을 갖다가 하는 셈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또 그럴 가능성을 또 배제 못하겠는 것이 중국에 저렇게 비행기까지 내렸을 때 그 못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데 만약에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면은 이번 회담의 진정한 승리자는 저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야말로 중국은 모양새도 다 얻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의 내용도 거의 확반셈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할까? 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취재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 싱가포르 현지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박 3일 동안 머물다 갔잖아요. 숙소가 세인트 레지스 호텔이라는 거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어때요? 취재기자들이 그 세인트 레지스 호텔을 열심히 취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접근이 지금 불가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수거해서 북한으로 가져갔다는데,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 작가님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굉장히 국가 원수의 건강 상태가 사실 국가 안보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의 경우는 더 특별하겠죠. 이제 아버지였던 김정일의 경우는 그 건강 상태가 우리 그 외부에 밝혀진 걸음걸이라든가 입고 있는 그 옷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다 감지가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자들이 그때 이제 의사들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강 상태다. 근데 이제 김정은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비만도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예. 이번에 우리가 이 걸을 때도 굉장히 숨을 헐떡거리는 거 이런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국제 무대에서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많은 정보를 노출시켰다는 예. 그 신변 안전에 있어서는 상당한 모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정말 쥐두새도 모르게 어떤 흔적도 안 남기고 아마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황 의원님,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군데를 다녔잖아요. 호텔은 물론이고,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 가졌고요. 또, 깜짝 관광도 했었잖아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전망대도 갔고, 식물원도 갔고, 그러면 어딘가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흔적이 남아있을 개연성이 매우 큰데, 그런 것들을 정말 흔적 하나도 안 남기게끔 닭의 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얼마큼 조직적으로 잘했느냐 문제인데요. 예. 실제로 요번 같은 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는 북한의 이제 과거의 김정일이라든지 이렇게 뜨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어디를 만지면요 조금 뒤에 그 보좌관이니 경호원들이 와서 그걸 지웁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그 정도예요? 땅도 지워버립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지문이라 다 지워버리는데 이게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도 그러고요. 예. 약간 이제 이 자유세계 국가들은 안 그러는데 뭔가 경직된 국가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국가 기관들은 어떻게든지 뭔가 어디서 한 방울의 땀이라도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 게임에서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철저하게
엉망이 지웁니다, 와서. 그렇군요. 예, 황병규 기자. 네, 간단히 정보를 전달드리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보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손을 짚고 간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을 뒤에 있던 그 관리자들, 스태프들이 싹싹 다 지우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지문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고려항공 소속의 수송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동식 화장실까지도 같이 실어서 싱가포르를 향했다는 뉴스도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볼 텐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 굉장히 극찬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신 보도를 좀 보니까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승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aid openly, and he said it to a couple of reporters that were with him, that he knows that no other president ever could have done this. I mean, he knows the presidents. He knows who we had in front of me. He said no other president could have done this. I think he trusts me, and I trust him. 네, 너무나 많은 사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던 북미 정상이었기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황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총평을 하시자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한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100점 만점에? 글쎄,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형식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형식 면에서는 높은 형식 면에서는 점수. 정말 세계의 만남이었고, 예.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근데 내용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나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형식 면에서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A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예. 내용 면에서는 잘해야 C 플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해야 C 플러스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 내용에서 합의된 내용 문서를 보면은 2005년에 9.19 공동 성명에서 나온 내용보다도 훨씬 못 미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연히 비핵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이 뭔지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9.19 합의만 하더라도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다음 국제 원자력 기구를 안전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어허. 이랬을 경우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첫 술에 배가 부르냐 예. 먼 프로세스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 작가님, 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본질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없애는 소위 우리가 그렇죠. 비핵화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 글자. 이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북미 정상이 합의를 이끌어내냐의 문제였는데, 소위 CVID라는 이 글자는 명시가 되지 않았고요. 그냥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정도 수준의 합의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외신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이 이렇게 만나서 특히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결과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깔끔하게 CVID가 예. 즉 명문화되어 있느냐 이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CVID가 아니라 그냥 CD인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지금까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신뢰와 수많은 용어로서 되풀이됐던 거예요. 예.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느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또 둘이 저렇게 만나서 정말 화려한 예능 쇼를 펼친 건데 모토로 저런 결과가 없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각자의 윈윈인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 정상이기 때문에 위에서 톱다운으로 딱 내리꽂기를 바랐는데 예. 그 결과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예. 사실은 그동안 워낙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고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수시간 전에 CVID를 이야기했었고 핵무기를 어디 미국의 어느 주였던가요? 20기 정도를 반출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기대치,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이 합의 결과에 대해서 그만큼 또 많이 실망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이 외신들의 평가가 흥미롭던데요,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신은 좀 약간 양갈래로 갈라져서 이제 평가를 하는 편인데요. 일단 이제 한번 외신에 좀 주목하는 건 한미훈련 중단이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그동안 요구했던, 북한과 중국 측이 요구했던 쌍중단을 얻어냈다. 그러니까 실리를 찾아냈다라고 김정은을 평가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예. 자, 뭐 외신은 김정은의 그런 외교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이제 예상 밖의 좀 노련함으로 긍정적 이미지 연출에 성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도 직접 재능 있고 뭐 똑똑하고 이런 평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첫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 데뷔전이 좀 성공적일 수 있었다라고 보는 외신들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황 의원님 왜 그러면 정말 CVID 내지는 비핵화를 하되 최소한 뭐 2020년이면 2020년 시점이 이렇게 딱 명기가 된 것도 아니고요. 왜 어떻게 보면 약간 허술해 보이는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한번 이제 깨질 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다시 한다 그랬다가 다시 깨기에는 너무나 또 정책 부담이 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롱 프로세스로 가져가자는 하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진짜 이대로 잘못 가다가는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해버리는 그야말로 인도 파키스탄 예처럼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없애고 ICBM, 몇 가지 예. 핵만 없애버리면 미국에서 문제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라면은 정말로 한국은 이 진짜 편에 따라서 거칩니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예. 미국과 북한이 적당히 합의를 보는 그런 수준에서 이끌어진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전 작가님 네. 제가 너무 약간 약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각의 시각이 또 이런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에 중간 선거를 네. 치러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비핵화 협상의 이런 것들을 본인의 정치적 스케줄에 맞춰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이걸 꾸준히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자 전략이다. 거기에 전 세계가 이른바 조금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앵커가 예. 말씀하신 점에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요. 이 트럼프의 이번에 미국 회담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국내용이지 정말로 외교용 또나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큰 전진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정은의 굉장히 제스처나 이런 걸로서 아주 노련해 보였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했다. 트럼프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김정은은 7년 동안 어쨌든 국가의 지도자로서 일을 했던 거고요. 예. 트럼프는 아직 2년이 못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탈북 여성의 한 영상 하나가 지금 굉장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좀 소개해 줄까요? 네, 박연미 씨라고요. 탈북자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표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지 말라라고 조언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I think also a lot of people just like we can we trust North Korea, right? I think my really honest bet is no, because it will not gonna happen. It is even crazy how Trump just went meet this dictator who might be worse than the Hitler, who kills millions of people and who trapped millions of people in his country. Trump always talk about that he's a winner, that he always win. And no, he lost already. 네, 박연미 씨는 2014년 세계 그 지도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크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이 영상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는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박연미 씨 TV를 통해서 많이 보아오던 탈북 여성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작가님 이런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사람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탈북 여성 박연미 씨의 주장인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습니까? 정말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정말 박연미 씨 얘기대로 우리가 속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인터넷에서는 갓 정은이라고 해서 너무나 멋진 정은이다 이런 그 댓글까지도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히틀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히틀러가 얼마나 대중적인 연출을 잘했느냐. 석양해질 때 대중들을 말하자면 한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고 나서 그럴 때 착 나타났죠. 그럴 때 모두 신처럼 본 거예요. 지금 김정은도 그런 식의 연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국제 무대에서 은둔자처럼 했다가 마침내 나왔을 때 자신의 그 연출력을 상당히 이번에 돋보이게 했고 그런 점에서 김정은은 많은 것을 얻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북한 노동신문 한번 화면을 이제 잠시 후에 보시게 될 텐데요. 북한 노동신문이 이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매체의 움직임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오늘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사진이 무려 33장이 실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보면 약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매달리는 듯한 그런 또 사진이 좀 이렇게 좀 실렸더라고요. 강 기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과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참모들은 만나는 게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북미 정상이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볼턴 보좌관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순회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인물들과 악수를 나누고 또 이제 오히려 이제 악수를 하는 그런 과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과정도 뭔가 팔을 툭 치거나 혹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더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노동신문에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화해의 뭐 그런 제스처를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경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노동신문에 실린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진들을 쭉 보고 계십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을까요? 북한은 어느 정도 이번 회담에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닐까?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의중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동신문 관련해서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어제 합의문이 총 4개항의 합의문이 있었다는 거 언론을 통해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이 합의문 문항이요, 이미 11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하루 전에 노동신문의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그대로 실렸다는 내용. 전 작가님,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것은 뭐 이미 모든 것을 노동신문에게 지시를 내렸고 거기서 이제 편집 다 해놓고 정말 찍기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서 거기다가 정말 유해송한 정도만 얹었다는 거 그런 점에서 과연 그 두 정상이 뭐 깊이 있게 얘기를 했다던가 또는 어떤 화끈한 합의라든가 이게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저 예라고 봅니다. 저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죠. 예. 황 의원님, 그 노동신문에 뭐 조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이 3개가 11일 날 이미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이 3개항이 그대로 사실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결국 이제 북한은 이 3가지 정도를 내놓은 건데 여기에서 미국은 아까도 말씀하신 CVID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못 넣고 북한이 주장하는 노동신문이 원하는 그대로 된 거죠. 딱 하나 그나마 이제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고 트럼프의 국내 정치용으로 해준 것이 바로 유해송환 정도. 요거 하나만 넣은 거죠.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는 데만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 내용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뭐 북한 김정은의 승리, 완전 승리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한 승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바로 저 노동신문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황 의원님, 그래서일까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이게 합의문의 내용이 조금 어제 보기에 따라선 너무나 엉성하고 뭔가 추상적이고 너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대로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북미 정상 간에 혹시나 뭐 이면 합의가 따로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뭐 이면 합의를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도 이면 합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자신을 과신한 것 같아요. 자기가 협상의 대가다라고 하는데 외교라는 것이 그냥 개인끼리 만나갖고 하는 거 어떤 화술로 설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말만 하지 아무 얘기는 안 한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준비돼서 이런 말만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화려한 화술로 유도를 했지만 거기 안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 일단 만나고 이거 큰 프로세스로 보고 다시 보자. 아까 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굳이 말하자면은 선거용으로 하면서
만약에 결정적인 거를 지금보다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9월달이나 예. 10월달쯤에 한번 하겠다 이런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예. 저런 식으로 임했을 경우에 외교 문제에서는 아마 지기 쉽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정 하나, 손짓 하나, 이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금부터는요, 맨발로 다니지 않잖아요. 구두 신고 다닙니다. 강병규 기자, 우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구두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키 차이가 한 20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 컴플렉스를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상당히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걸을 때 바짓단이 올라가면서 굽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예. 네, 굽이 상당히 좀 높이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약간 10cm 안팎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저번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약간 키높이 구두를 신어서 좀 약간 화제를 끈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처럼 각국 정상을 만났을 때 자존심 대결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딱 보면 티가 탁 나죠,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굽이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이라도 키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전 작가님이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실 그 표정을 좀 유심히 봐야 네.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도보다리 회담이 있었고요. 또 중국 대아련에서는 해변가를 산책했고요. 어제는 카펠라 호텔 정원을 걷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도보다리 회담 때와 카펠라 호텔 산책 때와 이 표정을 좀 비교해 보니까 이 카펠라 호텔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났을 때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 표정이 좀 더 이렇게 환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예.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확 피었죠, 얼굴이. 이거는 뭐 자신들이 그 3대 세습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목표 달성을 했다는 것. 미국하고 대등한 하나의 국가 대 국가로서 만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한 자기 성취를 느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걷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저렇게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간의 돌출 행동이라고 할까요? 약간 당황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강 기자?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이 끝난 다음에 산책을 했거든요. 근데 산책을 하는 그런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런 캐딜락 원을 구경을 시켜주면서 문을 열어보면서 한번 타보고 싶냐라면서 이제 제안을 꺼낸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괜찮다라고 전해진 그런 소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예.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서 그런 자신의 갑옷과 같은 그런 방탄차를 자랑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해서 많이 화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 돌발 행동했을 때 이 모습이 고스란히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검색어에 꽤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위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내외신에게 화제가 됐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박 의원님, 글쎄요, 저건 뭐, 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에 없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완전 이제 즉흥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분석은 캐딜락 원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자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부터 보여준 아주 변칙 스타일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여서 상대방을 좀 흔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저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너 굉장히 호기심 많은 결국 어린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태도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김정은 만약에 위원장이 저 덥석 타거나 그랬으면은 그런 사태로 갔을 텐데 또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변칙 스타일 몇 가지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무대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사실 정통적인 내용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어떤 많은 사람의 인구에 회자되는 데서 끝났을 뿐이지 예. 어떤 내용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증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어제 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경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한 80분, 1시간 20분가량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기자회견에 앞서서 그 기자회견장에 영상물 하나가 상영이 됐습니다. 자,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평화. 두 사람, 두 지도자,
하나의 운명, 역사의 특별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를 개조하는 회담을 합니다. 태양 속에 빛나는 하나의 순간, 하나의 선택. 이것이 현실이 될까요?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자회견장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 영상을 한국어 버전으로도 상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작가님? 뭐 당연히 이제 김정은에게 시청각 교육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미국식으로 이제 김정은에게 아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공산국가라든가 그 폐쇄 국가에서는 정상 사이의 일종의 둘만의 아주 비밀스러운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한마디로 이제 시청각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예. 모두가 아는 것의 가치를 그러면서도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비즈니스적인 예. 설득만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설득, 외교적인 설득, 특히 미래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를 주는 점에서는 자신이 좀 부족했다 이런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 그 부재료로 말하자면 주재료가 아니라 부록으로 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요. 저게 지금 저 영상이 기자회견장에 상영만 된 것이 아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소위 아이패드를 통해서 저 영상을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직접 김정은 위원장 이리 와보시오 해갖고 직접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것을 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도 굉장히 착잡했을 겁니다. 예. 왜냐면 지금 요번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성공했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과 김정은 체제의 유지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결국 북핵 문제와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김정일이처럼 또 이제 모든 회담을 거부하고 핵을 무기를 무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덩샤오핑의 길과 예. 고르바초프의 길이 있는데 지금 덩샤오핑의 길로 가라는 걸 보여줬지만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고르바초프의 운명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김정은도 굉장히 저걸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저희가 결과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